엄마, 아빠, 요즘 식탁에 고등어 자주 올리시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고등어구이나 고등어 조림이 유독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름보다 겨울에 고등어를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겨울만 되면 고등어가 더 맛있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계절이 바뀌면서 고등어한테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왜 겨울 고등어가 유독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고등어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생선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남쪽 바다로 내려가고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동해, 서해, 남해로 흩어져요. 이렇게 계절마다 장소를 옮겨 다니는 생선을 회유성 어류라고 하는데 고등어가 바로 대표적인 회유성 생선이에요. 고등어가 제철을 맞는 건 바로 가을부터 겨울 사이예요. 정확히는 10월부터 3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죠. 왜 이 시기에 맛있어지는지 알려면 고등어의 1년 생활을 이해하셔야 해요. 봄에서 초여름 사이인 5월에서 7월쯤 고등어는 산란기를 맞아요. 알을 낳는 시기죠. 이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고등어 몸속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름 고등어는 상대적으로 살이 빠지고 맛도 덜한 편이에요. 그런데 산란을 마치고 가을이 되면 고등어에게 중요한 시기가 찾아와요. 바로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추운 겨울 바다를 견디려면 몸속에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해둬야 해요. 사람도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고등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 고등어는 먹이를 열심히 먹으면서 몸속의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해요. 겨울 바다의 수온은 여름보다 훨씬 낮아지는데 이 찬 물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활동하려면 지방이라는 에너지 저장고가 필요한 거예요. 지방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거든요.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잡히는 고등어는 여름 고등어와 확연히 달라요. 몸속 지방 함량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여름 고등어의 지방 함량이 510% 정도라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2030%까지 올라가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지방이 고등어 살 전체에 골고루 퍼지면서 고등어의 색깔과 질감이 변해요. 살이 더 도톰해지고 자르면 기름이 배어 나올 정도로 윤기가 흐르죠. 이걸 기름이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상태가 고등어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 재미있는 건 이 지방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어에 들어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지방이에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혈관 건강을 돕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등어 한 토막이면 오메가3 지방산을 1g 정도 섭취할 수 있는데 이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챙겨 드시는 것과 비슷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고등어를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오메가3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또 고등어에는 단백질도 풍부해요. 100g당 약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건 육류에 뒤지지 않는 양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고등어 같은 생선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도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B12는 빈혈을 예방하고 신경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비타민 E는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고등어 한 토막에 다 들어있는 거죠. 셀레늄이라는 미네랄도 풍부한데 이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면서 영양분을 가득 채운 고등어는 여름 고등어와는 완전히 다른 생선이 돼요. 크기도 더 크고 살도 더 통통하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지죠. 그래서 예전부터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도 안 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 고등어를 귀하게 여겼어요. 고등어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연의 섭리예요. 추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몸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 변화가 우리 식탁에서는 더 맛있고 영양 가득한 생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겨울 고등어가 특별히 맛있는 건 고등어가 살아남기 위해 준비한 에너지 저장고를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겨울 고등어가 왜 유독 고소하게 느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맛이라는 건 우리 혀와 코가 느끼는 감각이잖아요. 고등어를 드실 때 느껴지는 그 고소하고 풍부한 맛의 정체가 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지방 함량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등어 살 속에 지방이 가득 차면 살의 결이 달라져요. 근육 섬유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어 들어가면서 살이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블링이 들어간 고기가 부드러운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지방은 단순히 기름기만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어를 구우면 열에 의해 지방이 녹으면서 특유의 향이 나요. 이게 바로 그 고소한 냄새예요. 지방이 적당히 가열되면서 여러 가지 향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향이 식욕을 자극하고 맛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고등어에는 감칠맛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리신, 글루타민산, 이노신산 같은 아미노산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성분들은 원래 고등어에 들어있긴 한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그 함량이 더 높아져요. 고등어가 영양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맛 성분도 함께 늘어나는 거죠. 특히 이노신산은 감칠맛을 내는 핵심 성분인데 일본 요리에서 육수 맛을 내는데 쓰이는 그 성분이에요. 겨울 고등어를 드실 때 느껴지는 깊고 진한 맛이 바로 이런 성분들 때문이에요. 여름 고등어와 겨울 고등어를 직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해요. 여름 고등어는 살이 단단하고 담백한 편이에요. 나쁘지 않은 맛이지만 조금 퍽퍽한 느낌이 있어요. 반면 겨울 고등어는 살이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함이 강해요. 씹을 때 지방이 터지면서 입안 가득 풍미가 퍼지는 느낌이죠. 고등어를 구울 때도 차이가 나요. 겨울 고등어는 구우면 기름이 잘잘 흘러내려요. 그 기름이 불판에 떨어지면서 고소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가 다시 고등어에 스며들면서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고등어구이의 매력이에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겨울 고등어는 비린내가 덜하다는 거예요. 생선 비린내의 주범은 트리메티라민이라는 성분인데 지방이 많이 올라 있으면 이 성분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져요. 고소한 지방 맛이 비린내를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고등어 비린내 때문에 꺼리시던 분들도 겨울 고등어는 맛있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고등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이 되면 이제 고등어가 맛있어졌다고 하시면서 자주 드시거든요. 고등어 조림을 만들 때도 겨울 고등어가 훨씬 낫죠. 무와 함께 푹 끓이면 고등어에서 나온 기름이 국물에 녹아들어요. 이 기름진 국물이 무에 배면서 무도 고소해지고 양념과 어우러지면서 깊은 맛이 나요. 특히 묵은지하고 같이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묵은지의 신맛과 고등어의 고소한 맛이 만나면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요. 겨울철 별미죠. 이런 고소한 맛은 단순히 맛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신호거든요.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 양질의 단백질,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 고등어의 고소함은 그냥 맛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의 문제이기도 해요. 맛있게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고등어는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등어는 잡히고 나서 부패가 빠른 생선이에요. 히스티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선도가 떨어지면 히스타민이라는 유해 성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어를 사실 때는 눈알이 투명하고 아가미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걸 고르셔야 해요. 몸통을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고 비늘이 반짝이면서 떨어지지 않는 게 신선한 고등어예요. 집에 가져오신 후에도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냉장 보관해도 하루 이틀 안에 드시고 오래 보관하시려면 냉동해야 해요. 냉동한 고등어는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겨울 고등어의 고소함은 계절이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이에요.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고등어의 본능이 우리 식탁에서는 맛있는 음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겨울이 되면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고기를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등어는 기름이 많은데도 속이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등어에 들어있는 지방의 종류 때문이에요. 고등어 지방의 60% 이상이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특히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에 비해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육류의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굳어있는 형태라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면 고등어의 불포화 지방산은 액체 형태라서 상대적으로 소화가 수월해요. 두 번째는 고등어가 원래 소화가 잘 되는 어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생선살은 육류에 비해 근육 섬유가 짧고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돼요. 특히 고등어는 살이 포슬포슬해서 잘 부서지잖아요. 이런 특성이 소화를 도와줘요. 세 번째는 고등어와 함께 먹는 음식들이 소화를 돕는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고등어는 무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어 조림에 무를 넣거나 고등어무 조림을 만드는 것처럼요.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고 무의 매운 성분이 고등어 비린내도 잡아줘요. 그리고 무의 식이섬유가 고등어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면서 속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김치나 배추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조합이에요. 고등어찜에 묵은지를 넣는 건 맛도 좋지만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채소의 섬유질이 소화를 촉진해요. 네 번째는 고등어의 영양 밸런스가 좋다는 거예요.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적절해서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으면 소화에 큰 부담이 없어요. 한 끼에 고등어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서도 과식하지 않게 되죠. 다섯 번째는 고등어가 한국인의 식단과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밥, 국, 김치, 나물 같은 반찬들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고등어의 기름진 맛이 밥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적당량을 먹게 되고
김치나 나물이 입가심을 해주면서 느끼함을 덜어주죠. 특히 시니어분들 식탁에 고등어가 자주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고등어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줘요. 그러면서도 씹고 삼키기 편해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드시기 좋아요. 또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뇌 건강에도 좋아요. DHA는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다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지방 소화 요소가 부족하신 분들은 기름진 생선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등푸른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고등어를 드시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소화가 안 되시면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고등어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절해서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고등어를 조리하실 때는 굽는 것보다 삶거나 찌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이에요. 고온에서 구우면 미세먼지나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시거나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비린내가 걱정되시면 쌀뜨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뒀다가 요리하시면 비린내가 많이 없어져요. 생강이나 마늘을 함께 넣으셔도 좋고요. 겨울철 식탁에서 고등어가 자주 오르는 건 맛도 좋지만 먹기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영양은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우리 식단과 잘 어울리는 생선이죠. 지금까지 겨울 고등어가 왜 특별히 맛있는지, 왜 고소한지, 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지 말씀드렸어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등어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몸속에 영양분을 가득 채워요. 지방 함량이 2030%까지 올라가면서 살이 부드럽고 고소해지죠. 이 지방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감칠맛 성분도 늘어나면서 맛이 깊어지고 비린내는 줄어들어서 먹기 좋아져요. 이 모든 게 고등어가 추운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 준비한 변화인데 그 변화가 우리 식탁에서는 맛있는 음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겨울 고등어는 특별히 유행해서 먹는 게 아니라 계절과 몸의 흐름에 맞는 재료예요. 자연의 리듬을 따라 제철에 나는 것을 먹는 게 가장 맛있고 영양도 좋다는 걸 고등어가 잘 보여주는 거죠. 고등어 구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소금 뿌려서 구우면 끝이잖아요. 고등어 껍질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기름이 촉촉하게 배어나오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돌죠. 뜨거울 때 한 젓가락 떠서 밥 위에 올려 드시면 그만이에요. 고등어 조림도 겨울철 대표 음식이에요. 물을 깔고 고등어를 올려서 양념장과 함께 푹 끓이면 무가 고등어 맛을 흡수해서 정말 맛있어져요. 양념장이 밴 무도 별미고 고등어 살도 부드러워서 드시기 좋아요. 고등어 무조림은 특히 겨울에 잘 어울려요. 무가 제철이고 고등어도 제철이니까 둘 다 맛있을 때를 만난 거죠. 국물까지 밥에 비벼 드시면 한 그릇 뚝딱 드시게 돼요. 묵은지 고등어찜도 빼놓을 수 없죠. 묵은지의 시원한 맛과 고등어의 고소한 맛이 만나면 환상적인 조합이 돼요. 묵은지가 고등어 비린내를 잡아주고 고등어가 묵은지의 시원함을 더해줘요. 요즘은 강고등어도 많이 드시죠. 미리 손질해서 소금에 살짝 절여둔 거라 보관도 편하고 조리하기도 쉬워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구우시면 되니까 간편하죠. 고등어는 몸에 좋다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음식이에요. 겨울이 되면 왠지 생각나고 식탁에 올리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맛있게 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챙기게 되는 거예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자주 드실 수 있고 조리법도 다양해서 질리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이 고등어가 국민 생선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다만 고등어를 고르실 때는 신선한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눈이 맑고 아가미가 붉은 걸 고르시고 사신 후에는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고등어를 드시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따로 챙기실 필요 없이 맛있는 식사로 영양을 챙기시는 거죠. 겨울 식탁에 고등어가 자주 오르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우리 입맛에도 잘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겨울에 제일 맛있을 때니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번 겨울에는 고등어 더 자주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식사도 하세요. 고등어가 왜 겨울에 맛있는지 이제 아시니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